자, 3위 영화를 알아볼까요? 3위는요? 소용병도 판의 미로. 3위는 판의 미로입니다. 걔 누구냐? 예, 판이요. 판이 이름인가? 막 몸을 막 떨잖아요. 막. 야, 너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냐? 잘하죠. 그런 비슷한 그 괴물 중에 저 그렘린 생각난다. 그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걸 이펙트를 안 가했는데 지금 진욱이가 낸 소리예요. 그럼 저 이렇게 계속 얘기. 신기합니다. 알았어. 야, 오랜만에 보니 재밌다. 알았어. 다른 거보다도 우리 진욱이를 그 성우계의 어떤 이 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케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성우계가 널 기다리고 있어. 각종 성우계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 포트폴리오 여기 다 마련돼 있거든. 성우계의 개주. 진욱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파네미로. 네, 파네미로. 제목이 뭐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로 돼 있네요. 그 부제가 돼 있어요. 2006년 스페인 멕시코 영화고요. 네. 2006년 제32회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국제 영화상 길레르모 델토로 최우수 신인 배우상 이바나 바쿠에로가 탔군요. 네. 세턴 어워즈는 항상 아카데미보다 먼저예요. 네. 시비 걸지 마. 이바나 바쿠에로는 오피리아 주인공 여자애죠. 세턴 어워즈가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지난번 김 실장님 질문 그대로 하면 되죠. 세턴호수가 뭐야? 세게 좋은 영화제죠. 세게 터는 영화야. 토성인가? 2001년 7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 분장상, 촬영상 받았고요. 60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 외국어 영화상, 의상상을 받았네요. 감독은 길레르모 델토로, 배우는 이바나 바쿠에로가 오피리아 역이고요. 더그 존스가 판 역, 세르지 로페즈가 캐피탄 비달 역, 아리 아드나 길이 카멘 역, 마리엘 베르두가 메르세데스 역이고요. 알렉스 예걸로가 닥터 역, 로저 카마조가 페드로 역, 세자르 베아가 세라노 역이군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줄 것 같은데. 나도 있으니까 하는 거야. 뭐 별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파네미로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긴가민가 리스트에서 가장 어두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슬픈 그렇죠. 그런 판타지 영화네요. 근데 이건 정말 판타지 영화 중에 판타지 영화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다른 영화들은 애들이 봐도 뭐 괜찮지만 이건 절대 애들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되죠. 애들 보여주면 애들 경기 같은 거 일으킬지도 몰라요. 저도 경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전에 어른들도 경기 일으켜. 처음 봤을 때 와, 그렇죠.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럼요. 너무 충격적이죠. 맞아, 성인 동화. 이 영화가 잔혹해요. 개봉 첫 주에 네? 그 멕시코에서 사람들이 이런 영화인지 모르고 그치, 애들 애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급 같은 거 없나 멕시코에?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멕시코 극장에서는 이게 폭력적이다. 폭력적이고 좀 공포스러울 수 있으니 아이들은 좀 자제시켜라라는 경고문을 붙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스페인에서도 이런 내용이 뉴스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영화는 스페인 영화인데 감독이 기엘모 델토로. 네. 이렇게 영어로 읽으면 길레르모인데 또 얘네들은 L 두 개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라고 배웠잖아요. 세빌리아라고 했죠. 근데 거기는 세비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읽는 거예요. 세빌리아를. 우리도 길레르모 델토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엘모로 해야 돼요. 기엘모. 그렇죠? 정확하게 하자면. 네, 선생님. 그래서 그렇죠. 축구 선수 비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읽으면 빌란주. 그렇죠. 다들 빌라라고. 빌란주 하는데 비아잖아요. 옛날 또 야구 선수 중에 마비 보니아라고 있어요. 그 보닐라라고 읽어서. 보닐라. 하여튼 그런 이 서바나어에 또 그런 게 있죠. 하여튼 그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멕시코 영화계 빅3 쿠아론, 델토로, 그다음에 요번에 버드맨으로 감독상을 받은 이냐리투. 이 셋이 빅3라고 얘기했죠. 이 델토로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리고 이 빅3 중에서도 제일 뭐랄까 포텐셜이 많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 천재적인 연출 솜씨를 가진.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흥행 쪽으로 좀 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행 영화라든가 SF라든가 이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 감독이 처음에 이제 블레이드 외서방 나오는 그렇죠. 블레이드 2 그거 연출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어. 흡혈귀. 흡혈귀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떠가지고 헬보이를 했죠. 헬보이. 헬보이 나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만화 같은 영화죠. 근데 헬보이가 난 딱 보고서 뭐랄까 이게 사람을 잡아 끄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좀 어두우면서도 약간 마법과 환상 뭐 이런 게 있는데 밝지만은 않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헬보이를 찍고 나서 만든 게 판의 미로죠. 내가 보기에는 이 델토로 감독의 뭐 여태까지의 최고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뭐랄까 되게 특이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모른다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형 안 보셨어요? 아니 봤어. 봤는데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어. 아 그래요? 나는 저는 엄청 집중해서 봤는데. 나 집중이 잘 안 되는데. 형은 판타지를 안 좋아하세요. 판타지를 잘 안 좋아하나 보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집중 안 할 수가 없지. 일단 스토리가 두 개가 가요. 하나는 판타지가 가고 하나는 이 시대 배경이 스페인 내전. 그렇죠. 스페인 내전이 끝난 상황. 그래서 이제 잔당을 토벌하는 스페인은 그 왜 프랑코가 아주 오랫동안 독재를 했죠. 예. 원래 이제 공화국을 만들려고 모든 유럽 나라들이 다 투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왕을 몰아냈고 스페인은 이 왕당파와 이 공화파들이 싸우다가 왕당파에는 프랑코가 이기고 이 공화국을 만들려던 사람들이 다 이제 산에 숨어들어서 게릴라식으로 항전을 막 하는 그때예요. 그 이미 내전은 끝난 상황이야. 그래서 프랑코가 집권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은 잔당이라 그러니까 좀 웃기다. 그러게요. 이제 싸우는 거죠. 빨치산처럼. 이게 1944년. 그래서 첫 장면이 이제 이 주인공인 오피리아가 엄마와 함께 여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절대 악. 예. 비달 대위. 그렇죠. 그치 비달 대위. 껍빛단 비달. 예. 대충 스토리를 좀 최과장? 예. 오랜만에 아 예. 스토리 전문가. 예, 스토리 전문가 오셨네요. 예. 그동안 어땠어요? 딴 사람들이 스토리 하는데 제가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랑 저 스타일이 다르시기 때문에. 거만한 표정 뭐지 저거? 그 스토리를 잠시. 판의 미로. 오피리아라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엄마랑 이제 둘이 남게 된 이제 아이인데 의붓아버지가 하나 생겼죠. 그렇죠. 근데 그 의붓아버지가 비달 대위예요. 네. 아주 악하고 잔인한. 진짜 나쁜 놈이야. 예. 이 사람이 아빠가 됐는데 엄마는 되게 그냥 유약하고 좀 아프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제 임신한, 동생을 임신한 상태인데 아버지 의붓아버지한테 와요. 아주 먼 길을 전장 한가운데죠. 그 토벌하는 토벌 때 그 산속에. 산속에 이제 이 가족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어떤 전설 같은 게 하나가 탁 나와요. 그렇죠. 공주. 땅 속에 어떤 왕국이 있는데 요정들의 왕국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예, 약간 신비한 왕국인데 그 공주가 죽었는데 그렇죠. 공주가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오피리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피리아 앞에 요정이 나타나서 그 요정이 어떤 신비한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우리가 보면 좀 흉측한 모습의 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판. 그렇죠. 예. 머리에 녹용단. 예, 그래서 판이 공주님이 드디어 오셨군요. 예. 캐릭터들이 여기서 이게 예쁘거나 뭐 이런 게 없고 아우 다 징그럽게 기괴하죠? 이상하죠, 네. 진짜. 그래서 몇 가지 미션을 줘요. 당신이 이제 다시 이 나라로 돌아가려면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몇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또 엄마와 가족들과 이 주변에 그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섞여가면서 그렇죠. 오피리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렇죠. 예, 끝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네. 인서트 코인. To be continued. 근데 이게 판인데요. PAN 판. 그 후라이팬 할 때 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히랍 그리스 신화에서 저거죠. 숲의 신, 초록의 신인가, 뭐 숲의 신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멕시코 감독이 만든 스페인 영화인데 여기서 원 제목은 Found이에요. Found. 예. 네, Found. FAUN이더라고요. 예, Found이랑 판은 다른 거예요. Found은 뭐냐면 이 염소 몸을 한 그런 대가리 녹용 달고 녹용 몸은 염소. 그러니까 옛날 성서 이런 데도 보면
악마 이쪽이 염소고 천사 이쪽은 양이고 그렇거든. 약간 이렇게 발톱도 다르고 좀 그래서 약간 악마적인 모습을 했는데 영어로 이게 이제 제목을 달면서 판이 된 거야. 그래서 나도 왜 저거 파운이랑 판은 다른데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냥 판이 편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주인공 앞에서 자기소개할 때 아까 제가 처음 했던 대사가 그거거든요. 자기소개했던 대사. 아 나는 파운이. 예, 거기서 파우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스페니쉬로 하면 파우노고 영어에서는 파운인데 이게 이제 발음도 비슷하고 이게 친구야. 판의 또 친구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델토로가 거기에 나오는 건 판이 아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좀 다르니까. 이 영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길리에르모 델토로의 아주 여태까지의 최고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냐리투의 최고작은 버드맨이 됐죠. 버드맨이 됐나요? 네. 그렇죠. 그 아모레스페로스 할 때 우리 얘기했죠. 바벨, 버드맨. 그렇죠. 근데 나는 바벨이나 아모레스페로스가 더 오히려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개인적인 이제 취향이시고요. 아니 근데 이제 오스카 작품상을 탔으니까 이제 얘기 좀 달라지겠지만 버드맨은 어땠어? 버드맨 최고장 봤지? 저 좋았어요. 저는 그래? 재밌게 봤어요. 좀 피곤하지 않아? 그 영화 보고 나면 아니요, 좋았는데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흥미롭게. 난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스토리를 안 따라가고 저거 언제 끊길 카메라. 거야? 언제 바꿀 거야? 봤거든. 근데 결국 안 끊기더라고. 하여튼 그건 이냐리투고요. 이게 이제 델토로가 뭔가 받을 차례죠. 이게 왜냐면 재작년엔 그라비티, 예. 작년에는 버드맨. 버드맨 이냐리투. 그래서 이 멕시코 이 빅3 트래블 앙팡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명장 대가들이 된 것 같아. 이제 델토로 차례인데 델토로는 워낙 좀 뭐랄까 이게 외모에서도 좀 자유스럽고 좀 그래요. 네. 이렇게 풍채도 넉넉하고 그래서 그 호빗을 감독을 원래 하려고 그랬대요. 피터 잭슨이 델토로한테 네가 좀 할래? 야 길리르모 네가 지금 감독 좀 해라. 그랬는데 델토로가 아 바빠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대본이나 시나리오 작업은 할게요. 그래서 호빗을 사실 그 시나리오 작업 이런 거를 델토로가 많이 관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 보드 세우고 뭐 이런저런 거를 아주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예. 아주 이 영화를 만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예. 감독의 손길에서 빚어낸 아주 마스터피스예요. 파네미로는 이게 마음의 준비만 하고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예. 했을 때.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다들 처음에 기습을 당하죠. 예. 그 처음 기습 당하는 장면이 물론 벌레 뭐 사마귀 그 벌레도 있지만 와인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예. 이 비달사순, 그렇죠. 비달사순이 비달 대위가 비달이 그 장면에도 다들 그렇게-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산에서 토끼를 잡던 어떤 부자인데 아버지와 아들인데 얘네들 빠치산이라고 몰아서 죽여버리죠. 몰아서 죽이는데 그러니까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가방에서 이렇게 꺼낸 와인병으로 얼굴을 내리쳐서 계속 깐데 또 까. 그래서 이제 죽이는 아버지 거죠. 앞에서 애를 죽이죠. 네. 그 장면에서 갑자기 우리는 자세를 다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판타지 영화라고 그래서 봤는데 누구나 그래. 이 영화에 대한 정보 없이 보면은 판의 위로 얼마나 판타지스러워. 그리고 약간 포스터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포스터도 이게 저 소녀가 무슨 모험을 하나 보네. 그쵸.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애들이 잔뜩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놀랬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진짜. 그- 원래 애들 들어가면요. 극장에서 혹시 애들 같이 보셨어요? 난안 어린이 가지, 영화. 난 그런데 안 가지. 나는 많이 봤지. 제가 옛날에 그린치 있잖아요. 그린치 짐 캐리 그린치. 나오던 크리스마스. 그린치 영화를 조조 영화로 갔다가 진짜 한 그 동네 유치원 한 4개 유치원이 한꺼번에 왔나 봐요. 저는 이 그린치가 애들이 이렇게 보는 거였나 싶었는데 그 왁자지껄한 1순간에 조용히 됐을 거예요. 와인병 머리 맞는 순간. 그래서 이건 정말 어른들을 위한 거예요. 애들은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한 중학교 이상서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초등학생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판타지도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리얼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프랑코한테 대항하는 이 게릴라들의 모습. 막 고문하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그 말더듬이 고문하는 거 가슴 아프잖아. 아무튼 스페인도 이런 참 가슴 아픈 내전 상황을 겪었다라는 거. 그래도 뭐 지금도 스페인은 갈려가지고 막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영화 얘기를 좀 하시죠. 예.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영화가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라이프 오브 파이처럼 사실 여기 나오는 판타지는 그냥 이 오피리아의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기가 너무 슬퍼지죠. 근데 그 판타지가 있으면은 좀 그래도 뭔가 위안이 되는데 그냥 현실만 가지고 보면 너무 슬픈 비극이고 비극처럼 보이죠. 예. 예, 그리고 되게 가슴 아프고 막 너무 안타깝고 그런 얘기인데 예. 소공녀 같아, 소공녀. 소공녀. 그런데 그 판타지가 어둡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판타지가 나와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보기 좀 흉측한 장면이라든지 좀 잔인한 장면이라든지 뭐를 또 슬픈 느낌의 영화지만 예? 또 그만큼 또 아름답기도 해요. 뭐라고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게 안 느껴지더라니까. 아니요, 이게 좀 아름다운 면이 있어요, 이 영화가. 난 좀 너무 취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느낌도 있어서 역으로 이게 성인 동화 뭐 이런 정도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막 그 또 뭐랄까요 그 우리가 조현증 얘기한 것처럼 막 이런 것들로 난 자꾸 그 현실감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뭐랄까요 씩하게 느꼈지. 이게 씩하다 난 좀 안 좋다 그렇게 봤었던 기억이에요. 그래? 나는 갈리네요. 우리가 비터 스윗이란 말 쓰잖아요. 쓴데 달콤한 거. 예. 그런 것처럼 달콤 쌉싸름하다고.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영화에서 모든 씬들이라든가 여기서 만들어낸 생명체들, 크리처들이 예쁜 게 없다니까. 예쁜 게 없고 심지어 요정조차도 그렇죠. 잠자리 날개 요정조차도 약간 좀 아름답지 않게 그렸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요정은 조그맣고 귀엽고 팅커벨인데 약간 반짝거리고 여기서는 무슨 벌레 같고 일단 칙칙해. 그렇죠. 그 중간에 나오는 그 말이 딱 맞아. 일단 벌레 같아. 예. 에프킬라 뿌리고 싶다니까.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나는 이 델토로가 아주 뛰어난 것 같다니까. 아주 독보적이잖아. 이런 팀버튼도 어둡고 좀 암울하고 한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 헬보이를 찍으면서 쌓은 공력으로 판의 미를 기획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샤게 얘기했던 것 중에 내가 느끼는 부분은 그 현실감 있게 그린다고 생각은 들어. 근데 너무 현실감 있게 그리니까 그 말인 거예요. 난 시크해. 너무 그렇게 보이니까 느껴져 버리니까 그래. 이게 판타지처럼 안 느껴져요 사실. 이게 좀 저도 사실 좀 불편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불편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보통 현실이 힘들면요. 판타지는 정말 환상이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현실 도피의 매개체로 판타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도 힘든데 판타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치. 관객이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양쪽 다 힘든 거예요. 양쪽 다 어둡고 맞아. 양쪽 다 불편해. 판타지도요. 거의 엔딩 빼고는 다 어둡거든요. 화면 전체가 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 찜찜하고 두꺼비 만나러 들어갈 때 있잖아. 난 사실 그 약간 두꺼비는? 호러 영화 비슷하게 난 느꼈다니까. 거기서는 진짜 좀 우와. 그 나도 두꺼비 장면은 아마 영화 보시면요 같이 두꺼비랑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영화 보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 하여튼 영화가 두꺼비가 스타워즈 그 에피소드 1, 2, 3에 나오는 그 누구지? 자단가 자반가 자자 빙승가. 그렇죠. 자자빙스 말고 그 왕 있잖아. 왕, 우두머리, 자자빙스의 왕. 우두머리 걔네 자자빙스 그쪽 왕. 그 그거 닮았어. 눈도 대빵 크고 그 비슷한 애들이 만든 것 같아. 근데 나는 파네미로는 아주 판타지 영화 중에서도 되게 각별한 게 뭐냐면 뭐 이런 어둡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상한 날의 앨리스나 이런 거랑 똑같은 컨셉이거든 사실. 소녀가 그렇죠. 엉뚱한 세계에 들어간 거니까. 소녀가 모험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모험이 막 신나고 재미나고 막 호기심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조마조마한 거죠. 아프고 중간에 보면 그 막 이상한 무슨 풀뿌리 같은 거 사람같이 생긴 거 아 예. 거기다 이렇게 피 떨어뜨려서 얘가 이제 뭐 그쵸. 엄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우유에 담그죠. 우유에 담그고 우유에 담궈서 엄마 침대 밑에 놓으면 맞다. 엄마가 건강이 회복될 거다.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호기심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좀 음습하고 건드는 게 있어. 잔혹하고 그치. 약간 마녀의 주술 같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밖에 리얼리티 현실도 지금 막 이 반군을 정부군이 그 토끼몰이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을 하니까 영화가 이렇게 야 재밌다 이럴 틈이 없고 계속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돼요. 결말도 그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난 처음 판의 위로를 봤을 때 물론 아까 이제 깜짝깜짝 놀라고 특히 중간에 나오는 그 괴물 예. 눈 없는 괴물 그 인상적인 손바닥에 눈이 있죠. 진짜 그럼 깜짝 놀라죠. 손바닥에 눈을 꽂잖아. 근데 그 괴물이요. 판이랑 같은 배우가 역할했어요. 더그 존스라는 배우가 힘들었겠다. 판도 역할하고 그 괴물도 역할하고. 와, 그거 CG 아니고 CG 아니고요. 그거 그래서 다 리얼했구나. 분장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괴물이 이렇게 얼굴이 콧구멍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콧구멍하고 입만 예. 있죠. 예. 그래서 분장을 하면 앞이 안 보였대요. 그래서 그 콧구멍으로 이렇게 봐야 됐다고.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역시 연기로 예. 되는 게 이 CG보다 훨씬 더 리얼했던 것 같아. 어우.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아우 전혀 안 잊혀지죠. 나는 그래도 그 처음 영화 보고서 그 씬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인상적이고 막 저 꿈에 막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막 쫓아오잖아요, 걔가. 걔가 막 손바닥에 눈이 있는 애가 이래가 쫓아오잖아요. 그 쫓아오기까지의 과정이 상상을 못했던. 그러니까 식탁에 그냥 양손만 올리고 눈 없는 뭔가가 하얀 괴물 같은 놈이. 근데 이 공주가 포도 하나를 딱 먹지 먹거든요. 말래는 좀 먹지 말지. 포도 하나를 딱 달콤하니까. 못 아, 찾겠는 약간 그 저기 아담과 이브 좀 그렇죠. 에덴 동산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선악과 아니 포도 하나를 딱 먹으니까 이 먹는 소리에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움찔하더니 손이 딱 놓여졌는데 손 앞에 가운데 접시가 작은 접시가 있는데 눈가락 거기에 동그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게 설마 눈인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손바닥이 이렇게 눈이 파져 있는 것 같은 흉터가 있는 거죠. 손바닥에 꽂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그 손바닥에 눈을 꽂을 줄이야. 그러더니 곧바로 자기 얼굴로 가져가죠. 그 마치 붕아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눈앞으로 가져가더니 까꿍 하면서 이 손바닥에서 눈이 근데 보여지는데 그게 이게 귀엽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우 너무 징그러워요. 그 아주 공포스러운 거 애들이 보면 경기지 바로. 이게 에일리언 보면 그 캐릭터 괴기스럽잖아. 그렇죠. 물론 에일리언은 하나 아주 막 미치게 막 괴기스러운 거지만 그런 종류가 한 수십 개 모여 있는 게 지금 여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엘리언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해. 그게 과정이 없어.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 아, 근데 제가 아까 이 영화가 그 아름다운 게 없는데 아름답다는 느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되게 좀 혐오스러운데 그 소녀의 감성이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그래서 좀 아름답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럴 그로테스크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더 뭐랄까 좀 살아있게 만드는 게 그 역사적인 그 스페인 내전 그 1940년대 그 상황 그거가 같이 가서 이게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판타지가 우리가 수많은 무슨 동화나 뭐 이런 걸 보고 해도 뭐 과거를 여행하고 뭐 이래도 그냥 리얼한 느낌이 없는데 이거는 왠지 그거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면 오피리아의 머릿속에서만 판타지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순간 드디어 영화가 오롯이 딱 이렇게 남는 거죠.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전에 야구 영화 할 때 스카우트 그 영화 하면서 거기 그 광주 항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그냥 지나가잖아. 광주 항쟁은. 그런데 야구 얘기랑 얘네 그 재밌는 코미디식으로 하면서도 계속 옆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오히려 그 광주에 대한 그 느낌이 더 세게 오거든요. 사실 옆으로 지나가고 있지만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타지가 가면서 스페인 내전 상황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잘못하면 세상에 못 나올 뻔도 했더라고요. 네? 이 델토로가 영화를 작업하는 방식 중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그리고. 근데 이 영화에 대한 이제 몇 년간의 아이디어가 담긴 그 책이 있었는데 그걸 택시에 놓고 내렸대요. 아이고야. 그래서 야 이제 이 프로젝트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택시 기사가 이거를 보고 그 택시 기사가 직감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돌려줬대요. 그래서
델토로가 야 이거는 운명 같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이 영화를 완성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에서 그랬나 보죠. 예. 근데 반대로 이 작품을 만들 때는 굉장히 또 자기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이 영화를 이제 시장의 요구에 맞추려면 영어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버짓을 훨씬 더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절했대요. 자기는 싫다. 또 영어 자막이 밑에 이제 네,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직접 다 번역해서 자막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궁금해지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길레르모가 네. 겪었던 어떤 옛날 할머니가 들려줬던 이야기들 가운데 무서운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이 혹시나 이게 접목되는 게 있는 건지 그쪽의 정서가 뭐 혹시 뭐 이런 어떤 크리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게 난 동떨어지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무서운 이야기들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렇죠. 이 영화는 그냥 문화 충격 없이 그냥 이런 얘기구나 하고 좀 다른 방향에 놓고 보면은 오샥이 느꼈던 어떤 것들이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못 느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 뭐 이 영화 무서워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못 보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결말을 알고 이게 적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식으로까지 다 관객을 몰고 갔으면 뭐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인상적으로 남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비옥 아시죠? 비옥. 비옥이 이 영화를 보고 비역. 예 완전히 영감을 받아가지고 노래도 썼대요. 노래 제목이 페리엄. 제목이요? 예.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판이 이 다리가 이렇게 약간 염소 다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염소 다리라고 그래야 되나? 염소 아무튼 동물 다리처럼 생겼잖아요. 그 안장 이렇게. 그거 그래픽 아니래요. 진짜? 그래픽 아니고 배우 다리에 특수 장치를 달아서 이제 찍은 다음에 나중에 배우 다리는 지워버렸다고? 예. 무릎 정도에서 뭐 예, 뭐, 만들어서 예. 달고 그 나머지 발은 그 파란색 같은 걸로 처리하고 지워버리는 거군요. 실제 그러니까 움직일 때 이거랑 같이 연동되게 특수 장치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의족 같은 거를 만드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더그 존스 역을 했던 이 배우가 이 판의 코스튬에 대해서 이제 회상을 할 때 이 판을 옷을 입으면 너무 편했대요. 너무 편하게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막 관절이나 이런 것도 움직이게 되게 편하게 돼 있고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몸을 고정시킬 수 있어서 편했나 보다.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재밌는 거의 얘기야. 거의 없지. 이렇게 특수 분장을 하면 배우들이 고생해야 그렇죠. 되는데. 고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기엘모 델토로 감독이 정말 그런 이미지를 그렇게 자기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성이 있구나. 그래서 헬보이도 보면 거기 특이한 캐릭터들인데 그쵸. 그게 예쁘거나 이렇지 않거든. 아니에요. 되게 기괴하면서 이런데 그리고 또 눈길이 계속 가는 그런 캐릭터들을 비주얼을 구현을 하더라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 좀 뭐가 인상적이었어? 그 중간에 나오는 그 눈 없는 괴물 그거는 허연 거. 걔 말고. 전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어른인데 어른. 아니 어른인데 충격적이었어요. 전 두꺼비. 진짜. 두꺼비. 네. 두꺼비 너무 가짜 같잖아.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짠하게 아픈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두꺼비를 만나러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아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엄마가 드레스를 입혀주죠. 근데 그 드레스가 더러워질까봐 벗어서 이렇게 옆에다 걸어놓고 그냥 속옷만 입고 들어가요. 거기를. 그렇지. 완전 진흙탕 속에 막 들어가서 나왔는데 그 옷이 엉망이 돼 있잖아요. 나왔는데 뭐 비가 왔는지 뭐 어땠는지 진흙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 옷이 걸어놓은 곳이. 근데 그 옷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짠하게 아프더라고요. 왠지. 그 얘가 너무 불쌍해 인간적으로. 그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바닥들에 그 신데렐라보다 더 불쌍해. 얘가. 얘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판이 공주님을 잘 모셔야지. 너무 약간 짜요. 공주님을 계속 짜고 갈구고 뭐. 좀 갈구더라. 나쁜 놈이야. 그렇죠. 야 너 몇 시까지 와야 돼?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 너 왜 그랬어? 막 이러고. 정신이 막 소리 없어. 지르고. 그리고 생긴 것도 이게 좀 그래서 저는 영화 중간까지 판이 정말 얘를 공주로 보고 대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약간 건지 그런 의혹이 계속 생기지. 예, 그런 의심이 계속 그 들더라고요. 세 가지 미션을 주면서
뭔가 저놈이 뭘 이용하는 거 아닌가 저놈이 얘를? 이무기인데 이걸 해가지고 용이 되나? 자기 이득을 취하려 뭐.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확실히 엔딩. 그렇다. 예, 저는 뭐 엔딩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스포일하지 마. 예, 엔딩 자막이 저는 자막.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막이 뭐가 그래서 나오나? 잠깐 메모는 해왔는데 막 이렇게 동화의 마무리를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나오죠. 나오다가 그녀가 남긴 지상의 흔적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딱 근데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고 하니까 저는 이 영화가 확 해석이 된 게 어떤 해석이 됐냐면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약수터를 가거나 산에 가면요 나무 밑에 이렇게 판때기처럼 아니면 비닐 이렇게 뭐가 덮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보면 별 호기심도 아닌데 그거를 꼭 뒤집어 봤어요. 근데 나무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막 곤충들 막 이상한 뭐 벌레들 막 지렁이들 이런 게 확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알면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뒤집어 봤어요 항상. 그 막 징그러운 막 벌레들이 막 손 따라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 털어내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봤던 그 느낌으로 이 영화를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안 보였던 하지만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서 까봤더니 그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흉측할지 모르지만 이 엔딩과 같이 자막이 겹쳐지면서 아까 전에 최 과장님도 뭐 표현하고 오상님도 표현했지만 그 약간의 아름다움이 저는 엔딩에서 오히려 느껴졌고 사실 영화를 보면서 웬만해선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냥 이거 꿈이어라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예. 그렇지. 그래서 뭐 꿈일 수도 있죠. 예,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봐서 저는 마지막 엔딩이 또 내내 어둡던 영화가 엔딩에서 굉장히 환해지잖아요. 그러나? 예, 딱 그때 저는 저도 그냥 같이 환해져갖고 여기 그 오피리아 그 아이가 굉장히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 걔가 눈도 되게 깊고 눈빛도 그리고 예쁘고 근데 좀 슬퍼 보이면서 되게 순수해 보이잖아. 그렇죠. 이 캐스팅을 아주 잘한 것 같아. 얘 나중에 좀 커가지고 이 몇 년 있다가 케빈 코스트너랑 무슨 공포 영화에도 한번 나오고 그랬는데 오피리아가 참 불쌍해. 우리 분위기가 미로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 네, 왜 이걸 3위로 했어요? 그치. 그게 잘했어. 2회 3위야. 이거 1위 그 좋은 얘기도 많은 이걸 1위를 한다고? 저는 3위의 가치는 충분한 영화라고 봐요. 그래?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맘이니까요. 파네미로 빌리아와 세계의 열쇠. 세계의 열쇠는 참 부제가 달려 있는 영화였다라는 것을 이게 이거야.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까지 보면 이거는 그냥 애들하고 보는 영화야. 그쵸? 제목은 그냥 동화 제목 같죠. 이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사람 이렇게 막 뒤통수를 확 때리는 그런 영화. 그렇죠. 애들이랑 보지 마세요. 안 특히 돼. 애들을 뒤통수 치는 절대 안 돼. 그런 영화였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로 가죠. 아니 우리 무슨 호러 영화 특집.